비타민을 보충하려고 과일만 먹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어지럽고 부종도 심하며 숨이 차는 걸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키위나 자몽, 오렌지 주스는 칼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신장이 약하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 다리가 조금 붓거나 어제보다 신발이 더 꽉 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물을 충분히 마셔도 몸이 계속 피곤하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빨리 뛰고 숨이 차나요? 또 매일 비타민을 챙기기 위해 과일을 먹는데도 건강이 좋아지기는커녕 몸이 더 무겁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를 단순히 나이 탓으로 생각한 적은 없나요? 이 질문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는 나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도움을 요청하지만 스스로 신호를 보내지 못하는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장, 콩팥입니다. 신장은 집의 정수기와 같습니다. 정수기가 약해지면 노폐물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쌓이며 작은 식습관 실수 하나로도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어서야 깨닫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나 폐에 물이 차는 급성 폐부종과 같은 위험 상황이 찾아오면 이는 매우 빠르고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한국 중장년층 10명 중 절반 이상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과일 때문에 매일 신장을 손상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신장은 한 번 나빠지면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최선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익숙한 몇 가지 과일을 안전한 선택으로 바꾸기만 해도 신부전 위험을 낮추고 부종을 줄이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신장을 오래 건강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다음을 다룹니다. 신장에 해로운 과일, 신장을 돕는 과일을 약으로 활용하는 올바른 섭취 방법. 이 정보를 끝까지 보면 약이나 복잡한 방법 없이도 스스로와 가족의 신장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건강 정보가 유익하다면 채널 팔로우,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좋은 것은 나눠야 함께 건강해진다라고 합니다. 신장 건강에 좋은 식단 가이드를 원하시면 댓글에 한 번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신장에는 위험한 5가지 과일, 신장을 가볍게 해주는 5가지 과일을 올바른 시간과 양으로 먹는 방법. 많은 분이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이 아침마다 먹는 과일이 신장을 30% 더 빠르게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중장년층 환자를 진료하며 한 가지 반복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신부전 환자에게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과일 섭취입니다. 예를 들어 제 환자 중 67세 여성은 매일 키위 2개와 오렌지 주스 1잔을 마셨습니다. 비타민C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손저림, 불규칙한 심장박동, 다리 부종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그녀의 칼륨 수치는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시간만 조금 늦었어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또 다른 72세 남성 환자는 여름철에 수박을 많이 먹은 뒤 심한 호흡곤란을 겪었습니다. 수박 자체가 문제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신장은 이미 많은 양의 물을 처리할 능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물이 배출되지 못하고 몸에 쌓이면서 폐의 압력이 가해져 숨쉬기조차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워했던 점은 거의 모든 환자가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그냥 과일만 먹었는데요. 이게 해로울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맞습니다. 과일은 건강의 상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대부분 아무 의심 없이 먹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 중장년층 또는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과일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은 칼륨 함량이 매우 높고 어떤 과일은 수분이 과도하며 주스로 만들면 칼륨 폭탄이 되거나 심장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과일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바나나, 키위, 오렌지 주스, 아보카도, 수박 같은 흔한 과일조차 신장 기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대로 딸기, 사과, 블루베리, 레드 그레이프, 배 등은 골라 먹으면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아주 명확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0대, 60대, 70대 누구라도 몸의 가장 중요한 필터, 신장을 지킬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신장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경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장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면 기능은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냉장고에 있는 과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장에 해로운 과일을 언급하면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과일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건강한 음식 아닌가요? 저는 이 말을 수백 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늘 강조합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신장은 혈액을 걸러 수분과 전해질, 특히 칼륨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가장 위험한 것은 짜게 먹거나 물을 적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과일에서 칼륨을 과다 섭취하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실제로 겉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이는 과일을 먹고 병원에 오는 환자를 적지 않게 봅니다. 아래 5가지 과일은 특히 한국의 중장년층이 주의해야 할 과일입니다. 바나나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칼륨 저장소입니다. 바나나는 아침에 간편하고 맛있으며 에너지도 풍부하지만 그만큼 칼륨 함량이 높아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중간 크기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20에서 45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약한 사람이나 60세 이상 고령자가 배출하기 어려운 양입니다. 예를 들어 71세 고혈압 환자 박진수 씨는 매일 ARB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 일주일간 매일 아침 반 개의 바나나를 먹었을 뿐인데 칼륨 수치가 6.1말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는 심각한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칼륨이 높아도 대부분 증상은 뚜렷하지 않습니다. 손저림, 근육 무거움, 평소보다 피로감 정도가 전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장은 매 순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풍부하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바나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칼륨 폭탄과 같습니다. 오렌지 주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마시면 하루 에너지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일을 통째로 먹는 것보다 주스로 마실 때 칼륨 함량이 훨씬 높아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즙을 내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농축되기 때문입니다. 표준 크기 한 컵의 오렌지 주스에는 오렌지 서너 개에 해당하는 칼륨, 약 700에서 900mg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젊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ACE, ARB 계열 혈압약을 복용하거나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순식간에 위험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66세 할머니는 비타민 보충을 위해 매일 큰 컵의 오렌지 주스를 마셨습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숨이 차는 상태로 병원을 찾았고 전형적인 고칼륨 혈증 증상이었습니다. 문제는 오렌지가 모두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신장이 약할 때 감당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렌지 주스를 건강한 습관으로 믿고 계속 마십니다. 키위 작은 과일이지만 칼륨 함량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 여왕이라 불릴 만큼 면역력과 소화에 좋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에게는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기 쉬운 1순위 과일입니다. 키위 100g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으며 키위 2개만 먹어도 신장 환자의 하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키위 3개를 한 번에 먹거나 요거트에 갈아 먹는 경우 칼륨 흡수가 더 높아집니다. 69세 남성 오재현 씨는 심장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매우 높았고 알고 보니 그는 심장에 좋다고 믿고 매일 아침 키위 3개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키위는 오히려 심장을 더 피로하게 만드는 과일입니다. 수박 수분이 많다고 해서 신장에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여름은 덥기 때문에 수박은 거의 모든 가정에서
즐기는 대표적인 여름 과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박을 몸을 정화하는 과일로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됩니다. 수박의 90%는 물입니다. 어르신이 수박 3-4조각만 먹어도 단 몇 분 만에 300에서 500ml의 물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신장이 제때 물을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에 남은 물이 폐로 이동해 폐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4세 남성 환자는 정원일을 마친 뒤 수박 반 통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숨이 차 응급실을 찾았고 검사 결과 급성 폐부종이었습니다. 수박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신장이 약한 몸이 많은 물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보카도 칼륨 함량에서 챔피언에 해당하는 과일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건강식 트렌드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아보카도 100g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 일반 과일보다 훨씬 높습니다. 문제는 샐러드나 빵에 발라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어떤 70세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장이 좋다고 해서 아보카도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아보카도는 칼륨 폭주와 같으며 가장 먼저 고통받는 것은 심장입니다. 이 5가지 과일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 고령자,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에게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위험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사실만 알고 조금만 조절하면 신장에 가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신장을 손상시킬 수 있는 과일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한숨을 쉬며 질문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과일을 먹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과일은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과일만 선택하면 과일은 오히려 신장을 지켜주는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층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지므로 신장은 매일 부드럽게 관리받아야 하는 필터와 같습니다. 어떤 과일들은 단순히 해가 적은 것을 넘어서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돕고 독소를 낮추며 신장이 오래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수년 동안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는 이 과일들을 자연 기능 보조식품처럼 활용하도록 안내해 왔습니다. 아래는 신장이 약한 사람이 적절한 양과 시간에 섭취하면 비교적 안전한 5가지 과일입니다. 딸기. 신장에 뛰어난 항염과일. 딸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해 염증으로 손상되는 신장세포를 보호합니다. 만성 신부전은 수년 동안 조용히 진행되는 염증 과정이므로 딸기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과일에 비해 칼륨 함량이 낮아 신장 환자에게 안전합니다. 100g당 약 150mg, 제 환자 68세 이정혜 씨는 다리 부종과 지속적 피로를 겪고 있었습니다. 식단을 조정하고 하루 6개에서 8개의 딸기를 섭취하도록 했더니 4주 뒤 그녀는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딸기는 흐르는 물에 씻고 꼭지를 제거한 후 섭취하도록 권장합니다. 비타민C 손실을 줄이고 농약이나 이물질이 과육에 스며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과 독소 흡수기로 신장 부담 완화. 사과를 한 가지 추천해야 한다면 저는 사과를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펙틴 덕분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섬유로 독소성 질소 화합물을 흡착해 장을 통해 배출되도록 돕고 신장 부담을 줄여줍니다. 혈중 요소나 질소 배출이 높은 환자가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로가 완화되고 소화가 개선됩니다. 칼륨 함량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제 환자 72세 김성호 씨는 독소 축적으로 소화가 불편하고 숨이 무거웠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먹도록 했더니 배가 가벼워지고 잠도 깊게 잤다고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요소 수치도 안정적으로 감소했습니다. 사과는 단순하고 접근성이 좋으며 신장을 위한 자연의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 신장 혈관 보호와 지구력 향상. 블루베리는 흔히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에게는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블루베리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은 혈관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고 신장 혈관 건강과 지구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은 매우 촘촘한 혈관망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혈관이 손상되면 신장 기능도 빠르게 악화됩니다. 블루베리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이러한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61세 박현정 씨는 매년 GFR이 조금씩 감소하던 환자였습니다. 그녀에게 매일 블루베리 8에서 10알을 추가하고 칼륨이 많은 과일을 줄이도록 했더니 6개월 동안 GFR 감소 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과일도 기적을 만들진 않지만 블루베리는 신장의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를 동반한 신장 환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적포도 신장 염증 완화. 많은 사람들이 포도가 달아서 해롭다고 생각하지만 적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내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며 신장 미세혈관과 혈관벽의 경직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혈중 질소 독소 때문에 지속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적포도를 활용하곤 합니다. 70세 환자 최영수 씨는 늘 머리가 무겁고 집중이 어려웠습니다. 점심에 적포도 6에서 8알을 추가하도록 했더니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에서도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단, 신장 환자는 당분이 많은 건포도는 피하고 반드시 생포도로 섭취해야 합니다. 배체 수분을 부드럽게 조절. 배는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열을 내리고 건조함을 줄이며 독을 풀어주는 과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배에는 팩틴, 가벼운 항염 성분, 적당한 수분 함량, 낮은 칼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의 가장 큰 특징은 체내 수분 정체를 줄여주는 능력입니다. 다리가 잘 붓거나 복부 팽만, 가벼운 호흡곤란이 있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75세 환자 한 분에게 식사 2시간 전에 배찜을 먹도록 했더니 10일 뒤 그녀는 다리가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 얼굴 붓기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배는 신장을 과부시키지 않으면서 체내 수분 균형을 자연스럽게 잡아줍니다. 이 5가지 과일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장의 부담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칼륨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수분을 급격히 늘리지 않습니다.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염증을 줄여 신부전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절한 과일을 선택해 주기만 해도 신장은 훨씬 덜 고생하고 더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은 해로운 과일과 도움이 되는 과일을 바꾸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장학에서는 먹는 시간, 방법, 양이 과일 자체만큼 중요합니다. 안전한 과일도 잘못 먹으면 해가 될 수 있고 좋은 과일도 올바르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옳은 방법으로 먹느냐, 잘못 먹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아래는 제가 한국에서 수년간 신장 환자들을 진료하며 전해온 실천 원칙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수백 명의 환자들이 다리 부종, 피로, 고칼륨 혈증, 한밤중 응급실 방문을 피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과일은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섭취. 저녁에는 신장의 배설 능력이 낮아지므로 과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과일은 아침 또는 점심 식후에 섭취. 신장은 아침과 점심에 가장 활발히 작동합니다. 체액 조절, 혈당, 배설을 담당하는 호르몬이 안정적이어서 과일을 보다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7시 이후에는 신장이 휴식을 준비하며 속도를 늦춥니다. 이때 과일을 섭취하면 칼륨이 축적되고 과일 속 수분이 다리 부종을 유발하며 당 성분이 밤혈당을 올려 다음날 아침 얼굴 붓기와 눈꺼풀 무거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0세 여성 환자는 늦은 밤 배를 먹으면 시원해진다고 믿었지만 그 습관으로 아침마다 눈 부종이 반복되었습니다. 배를 점심으로 옮기자 2주 만에 부종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2. 하루 과일 섭취량은 200g 이하. 과일이 아무리 좋아도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많은 환자가 좋으면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신장이 약한 사람에게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200g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딸기 6개에서 8개, 사과 1~2개, 블루베리 8에서 10알적, 포도 6에서 8알 빼 1~2개. 이 양을 초과하면 일부 환자는 다리 무거움, 숨찬 증상, 소변량 감소를 경험합니다. 신장은 안정을 좋아하며 갑작스러운 과잉 섭취는 과일이라도 부담이 됩니다. 3. 과일을 우유, 요거트, 복합 스무디와 함께 먹지 않기. 많은 분이 놀라는 원칙입니다. 특히 아침 스무디가 습관인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의 산과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면 소화불량, 더부룩함, 신장 부담 증가, 장내가스가 쉽게 발생합니다. 경기도 63세 남성 환자는 매일 키위, 바나나, 요거트를 넣은 스무디를 마셨습니다. 지속적 피로와 가스 문제로 진료를 받았고 스무디를 끊고 과일을 단독으로 섭취하게 하자 일주일 만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정확한 섭취법은 과일을 단독으로 다른 음식과 섞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한 입을 20에서 30번 이상 꼭꼭 씹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과일 속 당, 수용성 섬유, 비타민이 미리 분해되어 신장의 대사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반대로 빨리 먹으면 과일이 덩어리째 위로 내려가고 신체는 이를 분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며 부담이 신장으로 전달됩니다. 예를 들어 박영배 75세 환자는 씹는 횟수만 늘렸을 뿐인데 식후 더부룩함과 트림이 줄었고 2개월 후 크레아티닌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4. 아래 6가지 신호가 나타나면 즉시 과일 섭취 중단. 과일을 먹은 뒤 다음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반드시 중단해야 합니다. 입 주변 또는 손끝 저림, 불규칙한 심장 박동, 지속적 복통 또는 더부룩함, 눕거나 움직일 때 숨이 약간 차는 느낌, 다리 또는 얼굴 부종 증가,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이 신호들은 고칼륨 혈증, 체액 과부하, 신장 스트레스의 대표적 증상입니다. 실제 사례로 단 이틀 동안 바나나 3개를 섭취한 환자가 심각한 부정맥 상태에 빠졌습니다. 몸은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항상 신호를 보내지만 대부분 사람은 이를 무시합니다. 올바른 과일 습관이 만든 변화 사례, 제가 기억하는 73세 홍미라 씨는 신장 3기 환자였습니다. 그녀는 과일을 매우 좋아해 산책할 때도 포도나 키위를 챙겨 다녔지만 크레아티닌 수치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기존 의사는 과일을 줄이세요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는 TV를 본 후 저녁 시간에 과일을 먹고 때때로 요거트나 빵과 함께 섭취했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권장했습니다. 과일은 점심에만 섭취, 하루 한 종류만 먹기, 키위와 바나나는 제외하고 딸기, 배, 사과 위주로 변경. 3개월 후 그녀는 밝은 얼굴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침 눈 부종이 줄었고 잠이 깊어졌으며 매일 아침 산책할 에너지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검사에서도 신장 수치가 안정되었습니다. 2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작은 것만 바꿨는데 삶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 순간은 저에게 올바른 지식이 한 사람의 삶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장을 관리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을 지키려는 선택은 매우 소중합니다. 건강은 누구도 대신 만들어주지 않으며 매일의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먹는 과일, 시간, 양, 그리고 자신의 몸을 얼마나 잘 듣느냐가 결정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가족의 삶을 더 건강하고 가벼우며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장이 건강하게 유지되길 바랍니다. 5.